우리나라 배달 음식점의 평균 매출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매장이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배달 음식점은 순이익률이 거의 요즘 한 10%면 잘 떨어지는 거거든요. 매출액 때문에. 근데 200만 원이 떨어지는지를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봤는데요. 배달앱과 관련된 수수료는 약 170만 원. 하지만 사장님의 순수익은 10만 원 남짓.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홀 매출이 기본 60에서 70% 받쳐주고 배달이 30-40% 정도라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달 100% 매장 기준으로 제가 계산한 거죠. 이거 진짜 답이 이거 쉽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사업약입니다. 요즘 배달 식당을 하시는 사람들께서 뭐 요즘뿐만이 아니죠. 저한테 뭐 많이 물어보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장사를 해서 뭐 매출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세금을 내야 되는 달이 오면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서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말씀하실 때 제가 좀 웃으면서, 사장님 뭐 물건 팔아갖고 얼마가 남는지도 모르고 손해가 나는지 뭐 이익을 보는지 이것도 모르신다면 장사 안 하는 게 맞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화내시는 사람도 계시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계십니다. 자, 오늘은 수수료와 또 세금, 배달료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 쿠팡, 요기요 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뭐 이외에도 많은 플랫폼 회사가 있지만 점유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 3개 회사를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배달의 민족은 첫 번째로 울트라콜, 두 번째로 오픈리스트, 세 번째로 요즘 핫한 배민원입니다. 울트라콜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시는 광고책인데요. 깃발이라고 하죠. 깃발 하나당 부가세 별도로 8만 원의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모든 대부분의 광고가 정률제인데 울트라콜은 정액제죠.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깃발 하나당 8만 원의 광고비와 카드 수수료 3%가 적용이 되죠. 두 번째로 오픈리스트는 건당 6.8%의 중개 수수료가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카드 수수료 3% 이렇게 공제가 되죠. 세 번째로 배민원은 현재 두 가지의 계약이 있는데요. 원계약, 원래 계약이 있고 현재 지금 시행되고 있는 프로모션 계약이 있습니다. 원래 계약은 중개 수수료가 12%입니다. 거기에 배달료 6,000원, 또 거기에다 카드 수수료 3%가 더해진 금액이 공제가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프로모션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은 그거보다 좀 많이 싸죠. 중개 수수료는 건당 1,000원, 배달료 5,000원, 6,000원보다 1,000원 싸죠.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똑같이 3%가 공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쿠팡입니다. 배달의 민족과 거의 똑같습니다. 프로모션은 똑같은 그런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원 계약만 중개 수수료가 배달의 민족은 12%인데 쿠팡은 15%입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요기요입니다. 세 가지의 배달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일반 광고는 중개 수수료 12.5%에 카드 수수료 3%가 공제가 되죠. 근데 요기요는 좀 약간 이 카드 수수료가 특이한 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6%에서 2.8%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뭐 제외한 핸드폰 소액 결제라든가 카카오페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3%가 적용이 되죠. 뭐로 결제했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제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동네 플러스입니다. 우리 동네 플러스는 일반적인 광고하고 똑같이 중개 수수료 12.5%에 카드 수수료 3%가 적용이 되죠. 거기에 슈퍼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별로 입찰이 높은 가게 5군데를 선정해서 우리 동네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세 번째는 요기요 익스프레스죠. 요기요 익스프레스의 중개 수수료는 12.5%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배달료는 2,900원 고정입니다.
뭐 이거는 고객 부담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 없이 2,900원이 고정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수치로만 말씀드리니까 사장님들께서는 피부에 잘 와닿지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장님도 많지만 의외로 이 부분을 정말 모르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음식 가격에 실제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각 선계사가 적용하는 뭐 중개 수수료라든가 광고비, 그다음에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거기다 배달료, 그리고 세금을 음식 가격에서 공제를 하면 과연 실제 음식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광고 중에 울트라콜은 깃발이라고 하죠. 건당 제가 1,000원씩 일단 계산을 했는데요. 사실 음식에 따라 다르고 또 각 가게 여건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깃발 하나 가지고 평균적으로 한 80건에서 100건 정도 매출을 하면 무난하다 해석을 하죠. 그래서 1,000원씩 잡았는데요. 만약에 이 깃발 하나로 뭐 200건을 매출한다고 하면 이 광고비는 500원이 될 거고, 반대로 깃발 하나로 한 달에 한 40건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건당 광고비는 한 2,000원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뭐 평균적으로 한 80건, 100건을 찾기 때문에 일단 깃발 하나당 광고비를 1,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0원짜리 음식을 팔 때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광고비 1,000원, 카드 수수료 3% 450원. 요즘 대행을 이용했을 때 평균 배달비가 서울 지역은 한 4,000원 정도 이제 거의 근접합니다. 그래서 배달비 4,000원. 그리고 세금으로 원래 부가세가 10%죠. 10% 정도 공제를 했는데 우리가 또 매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실제 뭐 부가세 내는 거는 한 5%, 6%대다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세금이 부가세만은 아니죠. 부가세라든가 종합소득세 또 그 외에도 자지구레한 세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10% 정도 공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배달의 민족 울트라콜로 15,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했을 때 세금과 배달료, 수수료 등 공제되는 금액을 합쳐보면 6,814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판매하는 음식 가격은, 실제 음식 가격은 8,186원이라는 얘기죠. 이 8,186원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어내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좀 당황스럽죠. 그런데 뒤에 것들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오픈 리스트입니다. 오픈 리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중개 수수료가 6.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00원짜리 음식을 팔 때 1,020원이 됩니다. 왜 이제 카드 수수료 450원, 배달비 4,000원, 세금 1,364원을 합치면 총 빠지는 금액이 6,834원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음식 가격은 8,166원이라는 얘기죠. 자, 지금 핫한 배민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아직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원 계약에 적용을 해보면 중개 수수료가 12%죠. 15,000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1,800원입니다. 거기에 카드 수수료 450원, 배달료 6,000원, 세금 1,364원, 합치면 9,614원이 됩니다. 황당하죠? 그러면 음식 가격은 5,386원이 된다는 얘기죠. 자, 배민원 프로모션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민원 프로모션으로 15,000원짜리 음식을 판매하면 일단 중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카드료 450원, 배달료 5,000원, 세금 1,364원, 전부 합치면 7,814원이 된다는 얘기죠. 15,000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7,814원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 가격은 7,186원이 된다는 얘기죠. 참 당황스럽습니다. 쿠팡은 간단합니다. 프로모션 기간은 배민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이 끝나고 만약에 원 계약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배민원 계약보다 중개 수수료가 3%가 더 비싸죠. 배민원 같은 경우는 15,000원짜리 음식을 팔았을 때 1,800원이고 쿠팡은 2,250원이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음식 가격은 4,936원이 된다는 얘기죠. 요기요도 황당합니다. 정말 요기요는 좀 좋은 기업에 매각이 돼서 자영업자 사장님들과 또 소비자들과 정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나가서 배달의 민족도 좀 견제하고 쿠팡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들고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요기요는 도표로 보여드리고 자세한 안내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도표로 쭉 보셨지만 정말 이 정도의 수수료, 배달료, 세금이 빠진다고 하면 장사를 할 분이 있겠습니까? 이런 수수료 체제 하에서 이걸 최대한 절감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의 원가 계산입니다.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 원가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대충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데 정말 세세하게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 정말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세세히 한번 올려드리고 안내해 드려보겠습니다. 이 음식 원가가 철저히 계산되면 첫 번째로 배달료입니다. 모든 플랫폼 회사에는 배달료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음식 단가가 낮은 금액은 가능한 한 고객님들이 배달료 전체를 다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해야 하고, 음식 단가가 좀 높은 음식들 배달료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고 일부는 사장님이 부담하는, 예를 들자면 10,000원에서 15,000원짜리 음식 정도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16,000원에서 뭐 한 25,000원짜리 음식 정도는 한 2,000원 정도는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한 25,000원에서 35,000원 정도 음식은 한 1,000원 정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한 4, 5만원대 음식 정도는 뭐 사장님이 배달료 전체를 부담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금 절세입니다. 사실 뭐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세무 정리라든가 그 부분을 꼼꼼히 계산을 하면 그래도 세금을 한 2% 안팎은 제 경험상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세무 정리를 철저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매입 자료를 단 한 군데도 빼먹지 말고 꼼꼼히 다 챙기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사장님이 쓰시는 경비, 모든 경비는 카드를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세금 정리를 할 때 이 부분이 뭐 상당히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노란우산 가입을 권해드립니다. 노란우산 같은 경우는 적금의 형태도 되고 자영업자한테 많은 돈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일정 부분 또 공제가 되기도 하죠. 세 번째로 음식의 객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의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사이드 메뉴 개발을 하는 방법이죠. 또 세트 메뉴 구성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가지 음식 시킬 걸 뭐 2가지 정도 음식을 시킨다고 한다면 배달료가 2번 나가야 될 게 한 번으로 끝나고 이익폭이 좀 커진다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배달 민족 울트라콜 콤보인데, 이 깃발 하나당 주문 수를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깃발 하나에 8만원인데 이 깃발 하나로 한 달에 10건의 주문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문 건당 8,000원의 광고료가 소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건이면 4,000원, 40건이면 2,000원, 80건이면 1,000원의 광고료가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많으면 많을수록 이 광고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광고 깃발 이전도 해보고 깃발 하나당 몇 건이 주문이 들어오는지도 계속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깃발도 뭐 이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사장님의 가게에 맞는 깃발 숫자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많은 시간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을 이제 좀 알아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굉장히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고 공부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식자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3,0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뭐 식자재 용기 소요비가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식자재 관리를 꼼꼼하게 함에 따라서 몇십만 원 정도가 아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정말 사장님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몸에 익도록 습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다한 서비스, 과다한 반찬, 과다한 용기 사용을 최대한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 최대한 싸고 좀 효과적인 것들을 찾아가지고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불편한 얘기 한마디 하고 마쳐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도 배달의 민족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배달의 민족 이제 독일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상호 좀 배달의 민족이 아닌 다른 걸로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많이 불편합니다.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